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니까요. 가정 내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황사다, 미세먼지다 해서 공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데다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호흡기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많아지면서 공기 중 세균이나 바이러스 관리까지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공공장소의 실내 공기 질 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내용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하 역사라든지 철도 항만 대합실, 도서관이나 박물관, 영화관이나 학원, 목욕탕 같은 곳에서의 기준은요. 미세먼지는 100 이하, 초미세먼지는 50 이하여야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1000 이하여야 하고요. 포름알데히드는 100 이하,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10 이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서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해서 미세먼지는 75 이하, 초미세먼지는 35 이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동일하게 1000 이하이고요.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는요. 80 이하이고 총 부유 세균의 경우에는요. 800 이하,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10 이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이라 다른 곳과 다르게요. 부유 세균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헤파 필터를 사용해야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헤파 필터는 고효율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이야기하는데요. 미세먼지, 황사,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0.3 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를 99.97%까지 제거할 수가 있어서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거를 수가 있어서 의료기관이나 음압병동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공기청정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주차장의 경우에는요. 미세먼지는 200 이하,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없고요. 이산화탄소는 동일하게 1000 이하이고요. 포름알데히드는 100 이하, 일산화탄소는 조금 높아서 25 이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연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사무실의 경우에는요. 조금 러프하게 미세먼지의 기준만 200 이하이고요. 다른 것에 대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치를 위반하게 되면요. 자치구의 장애 명령으로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요. 시정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준이 있지만요. 각 개인의 실내 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내 공간별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에서 가장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산화탄소를 비롯하여서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에서 섭씨 175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요, 벤젠 발생량이 많아져서 간접 흡연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는요, 먼저 환기를 하시고 사용 시에는요, 후드를 통해서 주변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창문을 잘못 열게 되면요, 공기의 흐름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유해가스가 집안 내부로 유입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사용하시기 전에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고요. 조리를 시작하신 다음에는 후드를 통해서 가스레인지에서 올라오는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가스레인지보다는요, 전기레인지나 인덕션 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요, 가스로 인한 유해 물질은 줄일 수가 있겠죠. 저희 집도 벌써 한 15년 전부터 전기레인지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요,
가스레인지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옆으로 새는 열기가 너무 많아서 무척 더운데요. 전기 레인지나 인덕션 레인지는 이러한 열기가 없어서 요리할 때 훨씬 덥지 않더라고요. 조리 중에도 다양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는요,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한 고온 조리 시에는요, 조리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리듐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요, 배출되어지는 물질로 일산화탄소를 비롯하여서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든지 발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벤젠이나 다이옥신 같은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조리듐을 발암 물질 EA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특히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반드시 후드를 틀어서요,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조리 시에는요, 주방에다가 여러 대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주방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관리해 주면은요, 조리 시 발생되는 냄새도 대부분 제거가 가능합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는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계절인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남은 음식은 바로바로 치우셔야 하고요. 남은 재료는 밀봉하여서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도마나 조리기구도 바로바로 씻어서 잘 건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생물에 의한 가스도 유독가스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위생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요, 싱크대의 수채 구멍 관리도 바로바로 해주시지 않으면 악취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수기 물받이도 주기적으로 비워주시고요, 세척을 해야 미생물 번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하고요. 특히 필터를 분리해서 꼼꼼하게 세척한 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나 가구들에게서도요, 유해가스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실 일이 많아질 텐데요. 에어컨 필터도 자주 교환해 주시고 에어컨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에는 창문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꼭 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침실인데요. 사용하는 침구류는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 주시고요. 매트리스도 주기적으로 먼지를 털어 주시고 위치를 바꿔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에는 침대를 비롯해서 옷장 같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가구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꼭 공기청정기를 활용을 하시고요. 낮에는 침실의 문을 열어두어서 환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의 습기를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환풍기를 꼭 활용하시고요. 욕실 문은 항상 열어두어서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욕실 천정을 청소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인데요. 베란다 같은 곳은 출입이 잦지 않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 되어서 곰팡이 같은 것이 잘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는 경우에는요, 습기가 많아서 구석진 곳에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에도 주기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해 주기도 하고요.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기의 경우에는요, 뒷벽으로부터 일정 간격 이상을 띄어서 설치해야지 공기가 순환이 되어서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